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거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수준으로 PE가 높아진 상황이라 환호와 함께 경계의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동안 IT와 전기차 같은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던 가치주들이 또 꿈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끝도 없이 오르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런 성장주와 가치주의 순환매 속에서 저의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9일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또 동결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위원들 9명의 만장일치의 결과였다고 하죠. 이런 저금리 상황이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 호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로 기업이고 개인이고 하이 레버리지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워낙 싸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봐도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5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애플에 100만원 투자를 했으면 그 주식을 담보로 또 50%, 70% 이렇게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신용잔고가 9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무려 50% 이상 증가한 셈인데요. 그만큼 지금의 초저금리에 대한 대안으로 주식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역시 로빈후더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대출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을 보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가 3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회사채 발행 현황을 보면 5년 만기 회사채가 0.45%, 7년 만기가 0.8%, 10년 만기가 1.1%의 금리로 발행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도 7년 만기가 0.75%, 11년 만기가 1.1%로 정말 초저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빌렸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은 올해 2분기에 약 69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2%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5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났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약 160억 달러, 작년에 비해서는 6% 정도 줄어들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약 53억 달러 매입을 했는데 2011년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젠도 약 28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전년 대비 17%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호황을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주식시장이 호황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격차가 벌려지지?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을 이끄는 건 IT, 반도체, 전기차 등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성장주들입니다. S&P 500 중에서 파망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에만 투자를 했다면 보시면 연초 수준을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상에서 S&P 500 지수 대비 상대적인 성과를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시장 금리에서 그 핵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는 적극적인 자본 투자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저금리에는 이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서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회사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빠른 성장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주에 비해서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성장주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성장주, 가치주 구분도 좋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앞으로의 세상 변화를 이끄는 건 이런 IT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큰 전환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결국 성장주 쏠림 현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런 저금리라는 상황과 함께 기존 전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살짝 반등을 하면서 가치주의 수익률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때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성장주를 높은 비중으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저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부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를 상환하는 비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에서 금리를 0.25%라도 높여버리면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풀면서 쌓아온 정부의 부채 문제가 미국,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사실 말이 0.25%지 이 0.25%가 0.5%가 된다면 그건 2배 금리가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상환 비용이 2배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미국의 신산업 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술주의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도 항공주, 에너지주 등등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다라는 거지 지금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버블이다 라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S&P 500의 PE가 거의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건 영상 초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혹시나 오게 될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은 20-30%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기술주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저도 외부 소음에 약한 편이라 일부러라도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놓고 방에 붙여놓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묶는 이유는요. 결국 비슷한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같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도비가 약간 결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로 같이 묶이니까 이렇게 차트가 비슷한 모양새로 갑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햄버거와 커피라는 서로 다른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글로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키워드로 같이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5G 통신, 그리고 게임, 반도체, 전기차,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 때도 많이 주목받았던 키워드들인데 계속 하반기에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G 통신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5G 기기들이 보급이 될 거고 5G 인프라나 5G 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콘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등 이렇게 직접적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 게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전기차,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과연 이런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가 계속해서 갈지 혹은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니콜라랑 합작을 한다면서 급상승하기도 했는데 기존의 BMW나 폭스바겐 같은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뒤따르게 될지 혹은 그들 누가 이기든 간에 뒤에서 웃는 배터리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 강자인 아마존과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신흥 강자인 쇼피파이 그리고 기존의 소셜미디어에 쇼핑이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페이스북과 구글 이들 간의 치열한 각축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결제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페이팔도 전자상거래 키워드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방에 걸어놓고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물리게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아이들로만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 정답이 아니고 중간에 언제든지 전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는 참고로만 봐주시고 여러분만의 키워드와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